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416페이지 제가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요거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저걸 제가 지우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지웠구나. 다시 이쪽에 그러면 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보세요. 납세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성립, 그 다음에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제가 그랬는데요. 납세무는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성립은 아까 얘기했죠?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뒤바뀌면 틀리다고 그랬고,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험에서는 뭐 뒤바꿔서 나오지는 않겠지만. 자, 그러면 취득세로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취득세는 여러분요, 자,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첫 주에 매매를 과정을 소개해드렸는데,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부동산 매매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러요. 치름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받잖아요. 그러면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 부과됐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잔금 치름과 동시에, 자, 그 취득자는 이제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취득했으니까.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추상적으로 납세무 성립했다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한 때 잔금 치렀어요. 취득한 때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생겼는데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여러분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려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고 오늘도 복습했습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 납세무자가 계산해요? 과세권자가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그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취득세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취득세는 납세무 확정이요. 누가 납세무를 확정하느냐? 납세무자가 확정을 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져버리고, 거실 나와서 세금을 계산했다가 찢어버리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하는데 어느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자, 납세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게 되면, 신고하는 때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돼요.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려울 거 없네.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들 4가지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이런 애들.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할 때는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물어보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하는 때,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원칙 납세무가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이요. 납부하면, 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됐어요. 이제 세금 계산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자, 납부를 하게 되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는 거지 뭐. 자, 세금 냈으니까.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로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요. 그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6월 1일이에요.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면 과세 기준일이 뭔지 용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해요.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재산세 같은 세금들은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또 갑이란 사람이 2월 달에 을이란 사람한테 어떤 부동산을 팔았어요. 을이란 사람이 그것을 사서 갖고 있다가 5월 달에 병이란 사람한테 팔았어요. 병이란 사람이 그걸 또 몇 개월 갖고 있다가 또 9월 달에 제가 병까지 얘기했죠? 이거 하다 보면 헷갈리더라고. 정이란 사람한테 팔았어요. 또 정이란 사람이 그걸 갖고 있다가 12월 달에 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이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는 도대체 갑을, 병정, 무 얘네들 중에서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민법 공부하는 분들은 갑을 나오다가 갑을 병 나오면 그래도 조금 이제 대충 그래도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머리가 약간 복잡해지는데, 갑을 병 정까지 나오면 막 멘붕이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다가 무까지 등장을 하면 무라는 글자는 한문도 어려워. 한문도 어려운데다가 자 무까지 나와버리면 막 그냥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막 정신이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수강생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처음 중개사 공부하니까 며칠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은 계속 그 잠잘라고 딱 누우면 갑을병정 계속 그것만 막 머릿속에 뱅뱅 돌고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런 얘기하는데 세법은요, 갑을병정부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간에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누구한테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데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부과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면 재산세예요. 그리고 재산세 나오면 항상 친구 따라 나오는 애 있습니다. 누구요?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세처럼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잖아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니까 얘도 재산세처럼 과세 기준이 있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종부세. 얘네들은 과세 기준이 있는데, 자, 결론 말씀드리면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2019년도 5월 만약에 20일 날 있잖아요. 폭삭 멸실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건축물로서의 재산세, 그 건축물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랬을 때 당연도 이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부과한다 그러면 일단 세금 1년치를 계산한 다음에 1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부분은 과세를 하고 나머지 무너진 부분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렇게 안분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문제됩니다. 그럴 때 자, 이게 재산세 대상이 되느냐를 판단할 때 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요. 6월 1일 날 봤더니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당연도 이 건물은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5월 31일까지 있었어도 6월 1일 날 없으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자,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요 2019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매수인들이. 그리고 등기는 근데 6월 20일 날 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한테 부과할지 매수인 을한테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요, 누가 납세 문제가 되느냐를 자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날. 그래서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누구 소유로 돼 있냐? 매도인 갑 소유로 돼 있네요. 공부상 소유자. 왜냐? 등기가 6월 20일 날 됐으니까 6월 1일 날 공부상 소유자는 갑입니다.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매수인은 잔금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딱 받았으니까 6월 1일 날 등기는 안 됐지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입니다.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자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공부상 소유자한테 부과할 것인지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럴 때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돼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똘똘한 주부들은 있잖아요. 똘똘한 주부들은 잔금 지급 시기가 4월 달이나 5월 달에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연체로 물면서 한두 달 연체로 무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당연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내는 것이 나은지, 세금을 내는 게 나은지, 연체로 부는 게 나은지 따져봐가지고 그냥 연체로 한두 달 부는 게 단돈 몇만 원이라도 싸게 먹힌다, 세금 내는 것보다, 그러면 연체로 물고 잔금 지급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늦춥니다.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언제?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하여튼 자, 보세요.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이냐, 아니면 누가 납세의무자들이냐, 이런 것들을 재산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이런 애들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보세요. 과세 기준일이 있는 세금들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주민세라는 세금도요. 주민세. 자, 올해 지난 29회 시험에 나왔죠? 주민세라는 세금은 이렇게 나눠져요. 제3분 주민세라는 게 있어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있죠.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요. 자세한 거 모르셔도 되지만, 자, 이런 정도는 알으셔야 돼요. 제3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냐면 과세 기준일이 7월 1일이에요. 얘는 재산세들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균등분 주민세라고 있어요. 균등분 주민세. 자, 시군군의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균등분 주민세라는 세금은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주민세 고지서 날라오는데 그 주민세예요. 여기 이제 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인가 그때만 해도 이게 5,000원, 뭐 동네마다 어떤 동네는 4,000원, 어떤 동네는 5,000원, 어떤 동네는 6,000원 이 정도였다가 지금 이게 3년 전인가 그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때 이게 올라가는데 뭐 2,000 얼마인가 뭐 이렇게 올랐어요.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구만. 하여튼 어떡하네. 그런 주민세입니다.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 기준이 있는데, 얘가 올해까지는 8월 1일이었는데 내년에 이제 바뀝니다. 8월 1일이 아니라 얘 똑같이 7월 1일로 과세 기준일이 바뀝니다. 이제 개정이 돼요. 그 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라는 게 있는데,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보고 부과하는 건데, 이건 뭐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세 일부도 과세 기준이라는 납세의무 성립하는데요.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비교합니다. 과세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9회 시험에서 나온 것이 납세의무 성립식이요. 옳은 거 고르는 문제 나왔어요. 한번 볼까? 제가 보면은 이번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지문에 제3분 주민세 땡땡 매년 7월 1일. 자, 수없이 제가 맨날 비교해가지고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계속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보자마자 옳은 거로 제3분 주민세 7월 1일,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답을 무조건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떡하네. 자, 봅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여러분, 납세의무 성립식이라는 게, 재산세는 보세요. 아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느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이제 6월 1일 날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특정부동산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제3분 주민세 같은 애들은 7월 1일에 애들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야. 제3분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 X입니다. 6월 1일이요? 아니에요.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 자, 그럼 또 질문 드립니다. 이렇게 시험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질문 드립니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오, 맞잖아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무 성립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다. 맞잖아요.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 요일로 똑같고 납세무 성립시기도 똑같습니다. 다음 납세무 성립시기가 같은 것끼리 짝 지어진 것을 골라라. 그러면 얘네들 세 개.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 기준일의 재산세는 납부할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 확정이요. 재산세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라고 그랬는데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냐? 누가요? 과세권자. 자,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자,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여기 보세요.